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후딱후딱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일본 다케케 니네 먹은 지 4시간이 지나지났는데 왜 효과가 없어? 지금 나 속 쓰려 죽겠는데 지금 나 자야 되는데 뭐 4시간 동안 자지 말라는 거야? 야 한국 거 먹었더니 30분 안에 바로 효과 직방. 좋아. 바로 그냥 꿀잠 자버리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7,400명을 넘어서 7,50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우량한 기업, 좋은 기업을 제가 선별한 기준에 따라서 편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종목 준비해 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 주게팅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2024년 올해 제약바이오에서는 한 5개 종목 요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좀 편안하게, 진짜 내가 반도체를 투자할 건데 뭐 무난하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든지 뭐 SK바이오팜, SK바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 요런 기업들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너무 무난하기도 하거니와, 이 중에서도 특히나 내가 매수를 고려해보겠다면 이거에다가 제가 한미약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 안에서 투자를 하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또 제약바이오에 좀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저런 우량주들 말고 다른 종목도 요 5개도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약바이오에서 좀 괜찮게 볼만한 거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요 4개 주식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묶어가지고 4개 종목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5개 종목은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제약바이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HK이노엔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HK이노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따로 영상을 제작했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에서는 HK이노엔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도 5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간결하게 하고 진행했는데, HK이노엔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와, 이거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HK이노엔 끝까지 기업 분석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거 HK이노엔 매수 안 하고는 못 베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는 안 했지만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지 않을까. 기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HK이노엔에 대한 기업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이 HK이노엔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적인 기술적 부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2021년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쭉 주가가 무너졌다가 이제 막 반등을 하면서 월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한, 반등을 이제 막 올려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20선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20선 위로 올라탔고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22년도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바로 이 4만원, 39,000원에서 4만원 가격대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무너지니까 여기 저항을 맞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4만원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39,000원에서 4만원 가격대가 지지라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저항대를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에 한 차례 지지라인을 보여줬던 자리가 대략 5만원 초반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저항을 한번 맞았었어요. 그래서 5만원 초반 가격대, 대략 5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그 다음 이제 상단 저항
저항 라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를 뚫고 나서는 뭐 그대로 7만원 8만원 위로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뭐 7만원 8만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신규 상장주고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라는 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의 이 45,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5,000원을 돌파하는가 싶어가지고 와 이거 바로 HK 이노에 이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국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또 이제 페이크를 많이 주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척하다 바로 아래로 고꾸라뜨렸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또 45,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보여주고 저점 대비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이 같은 가격대 45,000원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깃발형 패턴, 저점을 높이면서 같은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이 깃발형 패턴으로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고 있죠. 여기에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기를 돌파할 거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천억 정도 18년도에 나와주었던 기업인데 1,400억으로 줄었다가 5천억으로 다시 회복해주고 7,700억, 8,400억, 8,200억으로 살짝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는 무려 9천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드디어 19년도 20년도 이후로 다시 4자릿수 영업이익을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1250억까지, 그리고 매출은 역대급 매출인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출, 드디어 조 단위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19년 이후로 드디어 4자릿수 근처인 900억 근처까지도 순이익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부채 비율이 좋지 않고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부채 비율이 50%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ROE가 아직 2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7% 정도 수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미 1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올해 10% 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률은 12.5% 달성 전망이고요. PER은 13배 정도, 그리고 PBR은 1.0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내년에 이제 자본 총계가 1조 3천억을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2천억이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해외에 뚫어놓은 팔로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훨씬 더 성장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도는 매출도 또 더 늘어나서 거의 1조 1천억에 가까운 매출, 영업이익은 1130억, 순이익은 좀 줄어든 순이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건 이제 또 가봐야 알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업 분석을 들어보시면 매우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 겁니다. 외인과 기관의 고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흐름을 봐서는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HK 이노엔이 뭘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전도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얘네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K캡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걸 이제 국내에서 처방하고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K캡이 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치료해 주는 게 바로 K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GER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GERD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인 거예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범위가 큰 범위의 뭐라 해야 되냐면 병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ERD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 요거를 또 두 분류로 나뉘어요.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바로 미란성
식도염입니다. 미란성 식도염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이제 식도로 역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도가 망가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뭐 미란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식도로 역류를 하긴 하는데 식도 점막이나 여기에 식도 쪽에 위액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가 손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도가 손상되는데 이 식도 점막에 미란이라든지 궤양 같은 원래 이런 변형이 생기는데 이게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비미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식도염이긴 한데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하는 그런 염증이 생기는 건 맞는데 여기에 미란이나 궤양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질환이 생기지 않는 거를 비미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미란성 식도염이 위험한 거고 비미란성은 비교적 조금 이제 배가 팽창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임산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럼 배가 부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 많이 먹으면은 이게 조금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목구멍이 찰 때까지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역류하는 그런 게 비미란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란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식도가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안 좋은 거라고 예상이 되고 보통 묶어가지고 GERD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K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적으로 이거보다 먼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적인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지금 훨씬 더 먼저 진출을 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경쟁 차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왜 커지고 있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뭐 이런 거 기존에 치료하는 게 없었냐? 치료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문제가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캡 있죠? 그게 P캡이라는 요 약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P캡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한 25.7% 정도 글로벌 연평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위식도 역류 질환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게 P캡이라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P캡뿐만이 아니라 PPI라는 것도 있고 H2RA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P캡을 기반으로 만든 게 한국의 HK 이노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기업이 만든 K캡이라는 게 P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PPI랑 H2RA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HK 이노엔이 만든 이 P캡으로 만드는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캡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 연평균 25.7%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여기 지금 P캡이랑 PPI랑 H2RA가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도 보시게 되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추이가 지금 이 P캡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PPI는 줄어들고 있고 H2RA는 아주 적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PPI의 시장을 P캡이 잡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2RA라는 주황색 막대기. 이게 2019년도만 하더라도 꽤 높았거든요. 얘네랑 PPI가 중복으로 복용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복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H2RA 시장이 2019년 이때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때 이 H2RA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P캡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 PPI 시장도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 한번 2019년 즈음에 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H2RA라는 게 저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라니티딘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GSK의 잔탁, 속쓰리맨 잔탁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속 쓰릴 때 이거 드셔보신 적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다거나 위에 뭐 소화불량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잔탁을 많이 사 먹었거든요. 속 쓰리고 이럴 때. 근데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발암물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잔탁 자체도 그렇고 라니티딘이라는 요 제품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불순물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기사를 제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불순물 NDMA, 라니티딘의 발생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불순물 NDMA가 검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이제 쓰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 이슈가 나오면서 잔탁을 비롯한 이 라니티딘 H2RA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죽게 됐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NDMA 검출 사태. 그러니까 와, 이거 먹으면은 발암물질이 있다고 여기에?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만든 잔탁뿐만 아니라 라니티딘 기반의 제품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는 해야 되는데 기존의 H2RA 시장을 대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안 쓴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PCAB랑 PPI인데, 이 PCAB랑 PPI 중에서도 PPI는 효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사를 지금 첨부한 건데요. 미국에서도 이 PPI 계열 치료제 복용 환자 중에서 4천만 명을 기준으로 봤더니 800만 명은 PPI 복용을 해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재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00만 명에서 1600만 명, 거의 30%에서 40%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PPI 계열 치료제 쓰는 사람들이 아예 듣지를 않는 불응성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30%에서 40%는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PPI를 써도. 그럼 약을 뭐하러 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PPI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은 이 중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30%, 최소 20-30% 정도 환자는 피켓 계열 치료제로 전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켓 계열로 그럼 전환하지 왜 아직까지도 PPI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냐. 시장 점유율 보면은 아니 지금 거의 PCAB랑 PPI랑 거의 또이또이다. 왜 PPI 효과도 없고 PCAB 효과가 훨씬 더 좋다면서 PPI를 이렇게 많이 쓰냐. 지금 현재 PCAB 시장에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PCAB 시장 점유율이 별로 안 높은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PCAB으로 다 그게 넘어옵니다. 수요층이. 당연히 PCAB이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PCAB 자체가 기존의 이 PPI보다 애초에 약효도 좋지만 효과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PPI 저거 효력도 별로 없는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 시장에서 PCAB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25.7%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약사 중에서도 PCAB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PCAB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1등으로 진출하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다케다 제약입니다. 일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한국의 HK 이노엔, 거기서 출시한 PCAB 기반의 K캡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HK 이노엔에서 만든 이 K캡의 매출액 추이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글로벌 파이가 증가하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수출 매출 추이 자체도 점점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수출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CAB 기반의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다케다 제약에서 만든 다케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노프라잔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PCAB 기반으로 해서 만든 성분이 보노프라잔인데 이 보노프라잔을 가지고 만든 게 다케캡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다케다 제약,
미국의 패썸입니다. 얘네가 다케다 제약이 미국의 패썸파마인데 지금 미국의 패썸파마는 뭐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일본의 다케다 제약의 미국 자회사가 패썸파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기업인데 일본 다케다 제약이 미국에다가 자회사 만든 게 패썸파마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보노프라잔 다케캡 계열의 보케즈나예요. 미국에서 출시한 제품 이름이 보케즈나입니다. 그래서 이 피캡 계열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8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미국의 자회사인 패썸파마의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HK 이노엔의 K캡 실적 추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다케다 제약 자회사인 미국 패썸파마에서 만들고 있는 보케즈나하고 같이 지금 HK 이노엔의 K캡이 P캡 계열 요 제품을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K캡이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케캡의 약물 복용 후 약효 발현 시간 차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테고프라잔이 있고 보노프라잔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보노프라잔을 가지고 만든 게 다케캡이에요. 테고프라잔을 가지고 만든 게 K캡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P캡 계열인 건 맞는데 보노프라잔으로 이제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게 다케캡, 일본이 만든 거고 테고프라잔을 가지고 만든 게 K캡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K캡 같은 경우에는요. 성분을 더 많이 투여해야 효과가 나오고 지금 일본에서 만든 보노프라잔 계열의 다케캡은 10에서 20mg만 투여해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보노프라잔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후딱후딱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 이 빨리빨리 야 먹은 지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야 일본 다케케 니네 먹은 지 4시간이 지났는데 왜 효과가 없어? 지금 나 속 쓰려 죽겠는데 지금 나 자야 되는데 뭐 4시간 동안 자지 말라는 거야? 야 한국 거 먹었더니 30분 안에 바로 효과 직방. 좋아. 바로 그냥 꿀잠 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약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의 다케캡, 보노프라잔 계열로 이제 쓸 것 같고 근데 약효를 좀 많이 넣더라도 효과 직방 30분 안에 효과 바로 보고 싶은 거 좋아한다 하면은 한국에 이제 테고프라잔 기반의 K캡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단 지금 미국에 먼저 진출한 거는 보노프라잔이에요. 일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노프라잔 계열 다케캡이 지금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H2RA 요거 H2RA를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발암물질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 마탱이 가면서 한국에서 잔탁이라는 그 제품도 완전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발암물질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예민한 게 지금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갈렸으니까 이 보노프라잔 역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H2RA 기반으로 만든 게 라니티딘이었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H2RA 시장 자체가 이게 마탱이가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노프라잔도 그 이슈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살짝 보시게 되면요. 이 HK 이노엔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케즈나 이게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명이에요. 요거를 독주를 막기 위해서 K캡이 지금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 대해서 장기 안정성 시험을 준비 중인데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 보케즈나 자체가 이 FDA로부터 5월 달에 불순물 검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불순물 검출 요 이슈 때문에 훅 가버린 마탱이 가버린 게 뭐예요? H2RA였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이 지금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K캡 같은 경우에 보케즈나랑 화학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내세울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H2R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 때문에 마탱이가 갔는데 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거랑 달라. 우리 건 좀 더 안전해. 라는 거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게 HK 이노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노프라잔이 이제 5월 달에 저 이슈가 있고 불순물 안정성을 확보해서 시장을 먼저 진입해서 개막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 이슈가 있었잖아 니네는.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는 국산 거는 훨씬 더 안정적이야. 저런 이슈 자체도 없어 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안정성 측면이랑 이 효과 직방으로 나오는 거 요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K캡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2024년도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상 3상 단계로 페이즈 3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태고프라잔 아까 보셨죠? K캡이 태고프라잔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년 2025년에 태고프라잔 FDA 어프로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5년도에 시장 진출을 빠르면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25년은 좀 빠른데 26년 정도에 넉넉 잡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만 지금 넉넉히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중국이라든지 얘네는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로가 뭐냐? 완제품 수출은 우리나라가 그 약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게 완제품 수출이고요. 에로라고 쓰이는 이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한국의 K캡의 기술이 들어간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기업이 직접 생산이나 판매를 타사에 허가하는 겁니다. 야 중국 기업 니네한테 이 기술 줄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서 팔어 하면서 이 기술력만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라이센스 아웃 해주는 나라들 보시게 되면 브라질도 있긴 하지만 중국, 미국, 캐나다 나머지는 다 어때요? 완제품 수출이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데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보통 라이센스 아웃 형태로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한국 기업에 그냥 다 먹게끔 해주려고 잘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완제품 수출을 했으면 뭐 떼돈을 벌었겠지만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막 이런 다른 나라들 있죠. 이런 대다수의 국가들은 선진국 진짜 완전 중국이나 미국 같이 시장이 엄청 큰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기술력도 있고 시장도 큰 국가가 아니면 그냥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고요. 좀 지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시장 파이가 커서 또 지네 기업이 먹으려고 하는 국가는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이제 판매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놓고 펼쳐보시게 되면요. 북미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 주황색이 라이센스 아웃 에로거든요. 브라질이랑 미국, 캐나다는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뭐 동남아라든지 인도, 동유럽, 뭐 남미 이런 데는 다 이제 완제품 수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는 요 파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시장이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고 이쪽 중국이랑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는 이익이 많이 남진 않지만 매출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이다.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제품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얘네가 이제 돈을 많이 남겨 먹는 데인데 23년 7월, 23년 8월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남미 쪽에서는 멕시코와 페루 쪽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거의 양대 시장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시장 중에 제일 큰 데가 여긴데 여기를 이제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 시장이 4조 1464억 원 규모, 시장 규모가 4조 1000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그리고 북미 시장은 미국이랑 캐나다를 두 개 나라를 엮어서 시장 규모가 4조 2천억 규모예요. 이 세 개 국가만 합쳐도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8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어마무시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국 HK 이노엔의 지금 타이신짠이라는 게 K캡의 중국판 버전입니다. 지금 이름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약인데 출시 및 보업급여 등재가 됐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파트너사 중국 현지 임상을 진행하고요. 지금 혁신 신약 1류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국가보험의약품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침투가 굉장히 강력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의 K캡이 꽉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브레인트리 쪽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해주고 있고 세베라 쪽에서 이제 판매를 진행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HK 이노엔이랑 협약을 진행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PI 복용자의 최소 20에서 30%가 이 P캡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다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4천만 명에 달하는 PPI 복용 환자들 중에서 20%는 재발하고 30-40%는 효과도 없는데 이거 뭐하러 씁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자체도 지금 6,500만 명인데 이것만 따져봤을 땐 유병률이 20%인 거예요. 미국 사람 지금 10명 중에 2명은 이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테고프라잔 10억 달러 시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테고프라잔이 아니고 일본은 뭐였죠? 얘는 보노프라잔이죠. 일본 애들은. 근데 이제 한국 거는 테고프라잔. 그래서 여기서의 또 이제 그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식도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 저 보노프라잔 기반의 제품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현재 이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컨디션 아시죠? 컨디션 하면서 여러분들 숙취 해소제 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 위 역류 식도 질환 이거랑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술을 몸에도 안 좋은 술을 그렇게 처먹으니까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컨디션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으로 쓰는 거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보조약품으로서 쓸 수 있는 숙취해소제 이런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거 드링크, 논드링크 시장으로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그 많이 퍼먹는데 뭐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숙취해소제 드링크 시장 점유율이 컨디션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논드링크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링크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지금 뭐 논드링크 시장 마시는 거 외의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유율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뭐 예를 들어서 뭐 숙취해소제에다가 컨디션 같은 숙취해소제 제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질환 이런 제품을 조금 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숙취해소제를 왜 처먹습니까? 죄송합니다. 처먹는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숙취해소제를 왜 먹어요? 나도 술 많이 먹기 싫은데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야. 아, 나 안 그래도 술도 못 먹는데 회식 자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억지로 술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는 대로 먹다 보면 그냥 주량을 넘어서 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꼬라가지고 그냥 토할 때도 있고. 그냥 이게 많이 먹어서 토할까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 숙취 해소제에다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효과가 나오겠죠? 야, 이거 컨디션 얘네가 이제 그 테고프라잔인지 K캡인지 뭐시기 그거 기반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거 숙취 해소제 먹으면은 토가 안 나와. 약간 욱욱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 먹겠죠? 그런 겁니다. 속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컨디션 제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편의점에서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의 이제 확장성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완제품 수출 상태로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그거를 해먹겠습니까? 그죠? 지금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중국이랑 북미 시장을 진행하는데 여기만 일단 뭐 라이센스 아웃 구조로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이쪽 진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중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꽉 잡고 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미 지금 NRDL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NRDL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국가보험의약품 목록으로도 등재가 됐고 혁신신약 으로도 분류가 됐기 때문에 약가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점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매출 같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익 구조도 성장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의 다케다 제약의 북미 미국 시장 자회사가 패선파마인데 이 패선파마에서 진출해 있는 이 보케지나 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점을 하고 있지만 HK 이노엔이 나중에 같이 따라가서도 충분히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트리플로 성장하면서 부채 비율 또한 안정적이면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트렌드에 맞아떨어지는 기업으로서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과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HK 이노엔
오늘 역대급 종목 인생 주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 현재 이 자리, 여러분들이 공략을 안 한다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공략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종목 추천이 아닌 너무 좋은 종목을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HK 이노행 같은 이런 인생 주식 대박 종목 제가 앞으로도 발굴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알람 버튼, 좋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이거 안 누른다? 댓글 안 단다? 양심이 없는 거야. 빨리 달아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돈 되는 종목, 돈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